자, 상속하고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조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는 서브 클래싱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뭔가 어떤 클래스 같은 게 있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상속은 부모에 있는 코드를 내가 물려받아서 코드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인터페이스는 코드를 물려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둘 다 서브 클래싱 하는 걸 통해서 공통 리모컨이 생겨요. 걔를 서브 클래싱 하는 여러 클래스들이 있을 거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은 이 공통 리모컨 갖고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인터페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은 없지만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는 애들을 묶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처음에 자바에서부터 그렇게 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바에서 도입한 거예요. C++에서는 없었던 그런 요소를 추가한 겁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그리고 그 초기 자바에서 보면은 기존의 C++에서는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다중상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것과 구체화라는 걸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하나의 부모로부터만 상속 받을 수가 있고, 구체화는 여러 클래스들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잘 되었는데, 자바 8이 이제 지금 이제 자바 11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자바 8부터는 기존에 자바 8 이전에는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언. 그래서 공유할 메소드 이 이름을 명시하는 거죠. 요 공통 리모컨을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메소드가 뭐냐, 그 이름, what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클래스들이 구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데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 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소드를. 그러면 왜 자바 8에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끔 했냐? 이제 그거를 이해해야 이 용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폴트 메소드라는 거. 그러니까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정의하게 하는 거예요. 정의하게 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메소드를 만들면, 그렇죠? 메소드를 만들면 이 메소드는 여기에 있는 어떤 멤버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만약 이 메소드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멤버를 하나도 안 써, 그럼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인터페이스를 있는데 원래는 선언만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멤버는 또 정의는 못해요. 멤버는. 그러니까 얘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 갖고 뭔가 공통 코드를 짜는데, 여기에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했지만 뭐는 못해요? 상태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 상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면 얘와 얘는 차이가 없지. 굳이 얘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인터페이스에는 뭐는 안 돼요? 멤버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멤버를. 그래서 메소드만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럼 왜 이걸 도입했냐? 그럼 그 이유는 보통
하나의 클래스가 있을 때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의 개수는 많지 않아요. 되게 미니멈이다. 크지 않다. 그런데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얘를 구현하는 애는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컴페러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모든 클래스, 자바에서 만드는 모든 클래스가 한 90%는 얘를 구현하게 됩니다. 비교할 게 필요하면은 얘를 구현하게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 컴페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바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를 고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G라는 거를 넣어야 되겠어요. G라는 거를.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100개가 얘를 구현하고 있었는데 이 G를 넣는 순간 이 100개는 어떻게 돼요? 컴파일 하면 어떻게 돼? 에러가 나죠. 컴파일 하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확장했는데 버전이 갱신이 되면서 라이브러리를 확장했는데 기존 코드들은 하나도 안 돌아가. 컴파일 다시 하지 않는 한. 컴파일 다시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뭔가 또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이 G를 구현해줘야지 에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 라이브러리는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를 추가하는데 빈 메소드로 추가하는 거예요. 빈 메소드로. 빈 메소드로 추가를 하면 얘는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아니죠. 선언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100개는 수정 없이 컴파일 할 수 있어요. 수정 없이 컴파일을 해도 다시 돌아가. 에러가 없이. 왜냐하면 기존 코드들은 얘를 안 쓸 거잖아. 안 쓰고 만들어진 코드니까 G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터페이스에 선언만 되어 있는 순간에는 컴파일하면 에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정의하는 메소드들은 앞에다가 이제 정의할 때는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앞에다가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빈 메소드로 정의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수정하더라도 기존 코드들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자바 8에서 이걸 도입했다. 그럼 자바 8에서 인터페이스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도입이에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면서 기존 라이브러리들이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게끔 많이들 수정돼야 됐어. 많이들 수정돼야 되는데 이 수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들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조치 취향.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슬기롭게 이런 새로운 기능도 도입하고 또 도입해서 앞으로도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때 기존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확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뭐다? 디폴트 메소드다. 그러니까 얘는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우리가 필요해서 이 기능을 넣으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좀 유용한 객체지향적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도입한 요소가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확장할 때 인터페이스를 기존에 만들었던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함수를 추가해야 될 때 기존 코드들은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디폴트 메소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폴트 메소드. 여기 설명보다 요 방금 설명을 잘 새겨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뒤에 나오나? 여기서는 안 나오지.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 있고 나중에 설명할 텐데, 혹시 이 C++를 다수가 배웠으니까 C++에서 다중상속의 문제는 뭐죠? 다중상속? 다중상속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프로블럼.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똑같은 클래스가 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중상속에서의 그 C++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이고, 다중상속할 때. 그 다음에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런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 없더라도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도 F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어떤 F 함수가 물려받는 거냐? 둘 다 물려받는 거냐? 아니냐? 이게 되게 또 모호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바는 단일 상속이니까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자바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두 개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두 개를 상속받는데 얘도 F라는 함수 있고 얘도 F라는 함수 있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자바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또는 여러 개를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 8 이전에는 여기에는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만 되어 있어요? 선언만 되어 있는 거죠. 선언만 되어 있는 거 물려받아 왔자 얘는 뭘 해야 돼? 뭘 하면 돼? 여기에 자기가 구현을 할 거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를 가진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호한 게 없어요. 모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8까지는 아무런 그 기존 C++ 존재했던 다중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것도 원래 자바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고,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C++ 봤더니 다중상속 문제가 많고 복잡해, 쓰지 말자. 차라리 저렇게 하느니 상속이라는 거 하나 두고 구체화라는 거 두고, 상속은 하나 부모로부터 상속받고 구체화는 여러 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게 깔끔하다. 깔끔해요, 진짜.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터페이스를 두 개 구현했는데 여기도 F라는 메소드가 디폴트로 구현되어 있고 여기도 F라는 함수가 디폴트로 구현되는 경우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자바에 없었는데 요 디폴트 메소드를 도입하면서 똑같은 C++에서 존재했던 자바 최초 설계자들이 싫어했던 그 문제가 여기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디폴트 메소드를 가진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약 구현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오류 나요. 모호하니까. 그래서 이 오류를 극복하려면 얘가 F를 재정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모호가 없어져요. C++에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정리. 디폴트 메소드가 왜 추가됐어요? 인터페이스, 기존 인터페이스에 함수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근데 이걸 도입했더니 자바에는 원래 없었던 C++에서만 있었던 다중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디폴트 메소드를 많이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쟤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내가 인터페이스 쓰고 있었는데 한참 잘 쓰고 있다가 이 인터페이스에 뭘 추가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놨으면 디폴트 메소드라는 거는 우리가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때에는 자바 8 이전의 인터페이스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은 이세관계, 코드 재사용, 공통 리모컨. 인터페이스는 코드 재사용이 없고 이세관계가 아닌 애들도 묶어줄 수 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면. 왜 묶어주냐? 공통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상속과 관련된 얘기로 돌아와서 뭐 다 이제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이런 개념이 생기죠. parent, child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들이 책들마다 다양하게 쓰여요. 특히 원서들을 보면. 그래서 사용되는 용어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데 sub parent 뭐 이렇게는 안 써. 그렇죠? 그러니까 sub super 이런 개념을 쓰고, super는 부모, sub는 자식, parent, child 이렇게 쓰기도 하고, base, derived 이렇게 써요. 얘가 부모, drive 유도된 자식들. 그래서 용어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용어가 parent, child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parent하고 child,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도 있고 후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일된 어떤 용어로 부르라 그러면은 가족관계 용어로 부르는 게 좋잖아요. 내 조상.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는 이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다. 자식의 자식이면 이 클래스의 얘는 후손 클래스다. 그래서 descendant, ancestor 뭐 이런 개념으로 용어를 통일하게 부르는 게 좋아서 저는 슈퍼 서브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니까 그것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는 항상 부모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여기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 슈퍼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의할 때,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내가 부모에 있는 그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부르려 그러면 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 슈퍼를 안 쓰고 그냥 바크 했어요. 그럼 뭐가 돼? 이 바크는 뭐가 되죠? 재기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재기 호출이 아니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요거를 실행하고 좀 더 추가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부모의 어떤 기본적인 행동이 있고 그거는 다 활용하고 얘는 좀 더 다른 걸 추가적으로 해야 돼. 얘는 이런 일, 얘는 이런 일. 그러면 부모 걸 부르고 내가 또 뭘 하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슈퍼라는 용어예요. 슈퍼. 슈퍼.바크. 그럼 이 슈퍼라는 거랑 디스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스라는 키워드와 슈퍼라는 키워드의 차이. 디스, 슈퍼. 디스는 숨겨진 인자고 참조 타입이고 실제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예요. 근데 슈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구분자예요. 단순 구분자. 그냥 요 메소드하고 자식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하고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써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슈퍼.f 뭐 이런 거는 못 써요. 안 된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뭐만 할 수 있어요? 부모에 있는 것만 구분해서 부를 수는 있어요. 부모의 부모 거를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없고. 그래서 슈퍼 용어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요걸 뭐라 그래요? 상속 계층도라 그래요. 상속 계층도. 자바는 단일 상속한다 그랬죠. 부모가 하나밖에 존재 안 해요. 그러면 상속 계층도가 어떤 구조일까? 트리라는 구조가 돼요. 트리는 우리가 자료 구조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트리는 이런 게 트리예요. 트리라는 자료 구조. 그래서 트리는 루트라는 노드가 있고, 루트로부터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니크합니다. 유일하다. 그러면 이건 트리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줄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건 트리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길이 두 개죠. 이건 트리가 아니야. 이런 거는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가 큰 거고 그래프 안에 뭐가 있어요? 트리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의 상속 계층도는 다 트리예요. 근데 C++는 아까도 보면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트리 구조가 항상 트리 구조가 아니에요. C++의 상속 계층 구조도는 트리 구조가 아닐 수 있다. 근데 자바는 항상 트리 구조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지고 있는 멤버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밑으로 올수록 멤버는 많아지죠. 정의는 우리가 적게 할 수 있어도 물려받고 물려받으니까 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드의 수도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상 클래스. 이제 상수 계층도에 가다 보면 위로 갈수록 추상 클래스가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렇게 트리 구조가 있을 때, 상수 계층도의 트리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트리에서 단말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리프라고 하는 노드. 단말. 이 단말은 뭐냐면은 자식이 없는 노드예요. 자식이 없는 노드를 트리 구조에서 리프 노드라 그래요. 단말 노드. 단말 노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객체를 생성하는 애들은 단말 애들만 생성을 해야 돼. 이 중간에 있는 애들도 생성을 하게 되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여기는 강아지고 시추까지 왔잖아요. 그럼 강아지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건 이상한 거야. 생성하게 되면 시추, 뭐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뭐 이런 거 생성을 해야 되는 거지, 강아지라는 거는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야? 근데 밑에까지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객체들은 뭐다? 맨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하는 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 계층도를 그렸을 때 누구만 생성을 해요? 단말 있는 애들만 생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단말 있는 애만 생성하고 위에 있는 애 생성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줘요?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돼요. 추상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예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뭘 붙이면 돼요? 앞에다가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돼요. abstract라는 키워드. 그런데 만약에 얘가 메소드를 가지는데 구현해 놓은 게 아니라 선언만 해. 선언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언만 할 때는 우리는 앞에다가 또 뭘 붙여야 돼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함수의 수식어로. 그럼 이런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 그래요. 그럼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 왜? 구현이 안 된 메소드가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면 버튼을 만들어주는데 버튼 누르면 에러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가지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 근데 추상 메소드가 없더라도 만약에 나는 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공통 리모컨을 쓰려고 만든 애다. 그러면 얘는 abstract로 붙여주는 게 강건성에 좋다. 그래서 아까 이런 클래스면 얘도 추상, 얘도 추상. 얘만 추상이 아니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고요. 상승을 통해 얻어지는 이점은 뭐 두 번 설명했지만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후손 클래스들을 공통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타입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요런 예제. 강아지로 했을 때와 펫으로 했을 때.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른 그림인데 pet, dog, cat 우리가 만든 거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는 강아지를 생성하고 고양이를 생성하고 펫이라는 걸 생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펫이라는 리모컨을 써서 유지하면 여기에는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아직 안 만들었지만 앞으로 만들 애완동물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요 예제 말고 지금 안 나왔지만 또 하나 우리가 범용적인 예제를 보면 f라는 함수가 만드는데 펫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f라는 함수를 받는데 강아지를 받는 거.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는 강아지도 받을 수 있고 고양이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얘는 뭐만 받아? 강아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리모컨을 멤버 변수로 또는 어떤 지역 변수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인자로도 쓸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범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코드로 여러 타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장점인데 인터페이스는 어떤 장점만 있어요? 두 번째 장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빠져 있는데 자 상속 이렇게 상속이 돼 있다. A, B, A가 부모, B가 자식이에요. 그러면 B 객체는 A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고 B 리모컨으로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를 조작할 수 있어요. A 리모컨으로도 조작할 수 있고 B 리모컨으로도 이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면은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 리모컨으로 조작할 때는 A에 있는 메소드는 여기에는 버튼이 몇 개 있나? 요것만 보면 A 리모컨에는 F 하나만 있는 거예요. A 리모컨에는. 그럼 A 리모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요 F 함수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G가 있지만 얘는 G를 구현했지만 G 버튼은 A에는 없어요. 그러면 A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F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F를 눌렀을 때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 뭐가 실행돼요? 이게 실행돼요.
그러니까 어떤 리모컨이 있을 때 이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정의되냐면 이거에 의해서 정의돼요. 이 리모컨 타입에 의해서. 그러면 펫 리모컨이면 펫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펫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고양이면 고양이 거가 실행이 되는 거고 강아지면 강아지께 실행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다양성, 폴리모피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모컨 타입을 보셔야 되고 이 리모컨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는 이 리모컨 타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또 아마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레이트 바인딩 또는 다이나믹 바인딩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이 용어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를 언제 결정한다? 컴파일 시간에 결정 못하고 실행 시간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얘가 강아지 가리키면 강아지 걸 불러야 되고 얘가 강아지 게 아니라 고양이 걸 가리키면 고양이 게 불러줘야 돼요. 그거는 언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가봐야 알아. 그래서 그거를 레이트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이라 그래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가 레이트 바인딩 형태로 지원이 돼요. 지원이 돼요. 근데 C++는 레이트 바인딩이라는 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 뭘 붙여야 돼? 수식어로. C++ 안 배웠어? 뭐 붙여요? virtual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요. 걔를 안 붙이면은 걔는 가상함수, 이 레이트 바인딩으로 안 해줘요. 근데 자바는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돼요. 레이트 바인딩이. 그래서 기억하세요. 레이트 바인딩에는 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는 버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것은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게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people, person 뭐 이런 게 있고 student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student 객체를 생성하면은 people 객체가 하나 생성되고 student 객체가 생성이 되고 얘가 뭔가 링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객체를 생성하면은 항상 객체는 몇 개 생성돼요? 하나만 생성이 돼요. 하나만 생성이 되고 얘가 갖고 있는 건 뭘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을 그 객체가 유지하는 거죠. 스튜던트를 생성했다고 해서 얘 부모 것들 객체들이 막 생성이 돼서 뭔가 연결돼서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생성이 되고 여기에 모든 데이터를 유지해요. 모든 데이터를 유지하지만 S1이 네임을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네임? 접근 안 되죠. 물려받지만 멤버 변수는 다 물려받아요. 멤버 변수는 상속에서 멤버 변수는 다 물려받아서 객체가 생성되면 그 데이터를 유지한 공간이 다 생겨요. 그렇지만 해당 위치로 접근하려 그러면은 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접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해 놨냐에 따라서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메소드는 다 물려받는데 실제적으로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물려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자도 물려받지 않고. 왜? 프라이빗 메소드는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의 프라이빗 메소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프라이빗 메소드는. 그렇죠? 부모의 여기 F라는 프라이빗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물려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메소드. 그렇지만 멤버들은
물려받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여기에 공간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생겨.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요걸로 접근할 때 부모가 어떻게 쓰라고 해준 거지. 너 네임 쓰려면 get name, set name 써라. 그럼 그거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도 직접 접근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하도 많이 써. 그래서 그 get name, set name 쓰는 게 불편해. 그럴 땐 뭘 할 수 있을까? 접근 권한을 C++에서는 어떻게 해요? 프로텍티드로 바꿀 수는 있어요. 프로텍티드. 근데 그 접근 권한과 관련돼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퍼블릭 프라이빗만 이제 생각하고 갑시다. 제일 쉬우니까. 퍼블릭은 누구나, 프라이빗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구현인데 그 얘기를 했네. 메소드를 정의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 그냥 상속받는 거, 새 메소드 정의하는 거.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새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 근데 새 메소드가 퍼블릭이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뭘로 못 써요. 부모 리모컨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G 같은 거.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폴리모피즘, 그 객체장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건데 얘를 활용하고 싶은 건데 공통 리모컨을 얘 때문에 활용하기가 번거로운 거지. 얘를 쓰려면 다시 다운캐스팅 해줘야 되죠. 타입을 리모컨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안 만들도록 해야 돼요. 안 만들도록. 이거는 뭐 상속받는 건 뭐 이거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려받는니까 이게 코드 재사용에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재정의하는 게 괜찮은데 재정의도 이제 책들 보면 abstract 메소드는 당연히 재정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abstract 메소드가 아닌 거를 재정의해야 된다고 하면 별로래요. 별로. 왜 별로냐? 하여튼 별로래요. 그거는 좀 뭔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해서 거기까지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 재정의 경우도 abstract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고 abstract 메소드 재정의하지 않고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거 생판 무시하고 재정의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로직하고 자식의 로직이 달라져요. 그러면 얘가 이즈의 관계이지만 어색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메소드 이름인데 부모가 뭔가 만들어놨어. 공통적으로 쓰라고. 근데 나 그거 쓰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쓰기 싫다는 것 자체가 상속에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공통 쉐어할 게 아니면. 물론 기본적으로 쉐어할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통 코드를 만들어서 니네들 이거 갖다 쓰라고 했는데 나는 전혀 무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멤버 변수. 상속받는 거하고 새 멤버 변수 정의하는 게 있는데 이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이 멤버 변수를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가 추가되는 건 요거에 해당되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뭔가 보강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추가한다? 뭐 그건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상속을 할 때 또는 서브 클래싱을 할 때 나는 자식 리모컨 갖고 쓰려는 게 아니라 부모 리모컨 갖고 얘네들을 쓰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제가 있는데 인터넷 아직도 안 되나? 그러면 말로만 설명해야 되겠네. 이거를 원래 같이 코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제
그 상속과 관련된 이 문제, 이런 문제들, 부모 리모컨을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뭔가 이런 문제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예제예요. 만든 예제가 문입니다. 문. 그래서 문은 아주 간단한 문을 처음에 모델링 했어요. 문의 상태는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그리고 행위는 열고 닫기만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두 가지 상태죠. 근데 어떤 거가 두 가지 상태가 있을 때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나타내기 가장 좋은 타입은 불리언 타입이에요. 불리언 타입은 true, false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딱 두 가지만 있어. on, off, 스위치 같은 거 on, off. 그러면 불리언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죠. 상태가 좀 많아. 뭐 여러 가지가 돼. 그럼 뭘로 할까? 인트? 인트? 인트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예? 상태가 세 개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그럼 불리언은 안 되죠. 세 가지야. 그럼 뭘로 할까? 크게. 뭘로? 인트 말고. 뭘로? 네? 인엄. 그쵸. 열거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타입 세이프 해지는 거예요. 타입 세이프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트를 하면 인트는 범위가 마이너스 뭐 얼마에서 플러스까지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0, 1, 2야. 그럼 0, 1, 2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걸 내가 다 뭐라 해야 돼. 각각 코딩 할 때마다 그 에러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 에러 체킹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열거형 타입을 쓰면 되지. 인엄 해가지고 A, B, C. 그러면 이 타입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만 있어? A, B, C만 있죠. 다른 거 안 오잖아. 그럼 타입 세이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불이다? 그러면 열거형 만들지 말고 그냥 불리언 써도 돼요, 보통. 근데 타입이,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이 많진 않아. 한 10개 미만이야. 그럼 그때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열거형을 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두 가지니까 불리언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equal false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화는,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할 수 있는 곳이 명백한 초기화하고 생성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얘를 이렇게 false 하는 것은 생성할 땐 무조건 닫혀있는 상태로 하겠다라는 그 어떤 문서화예요. 근데 생성할 때도 열려있는 상태로 생성할 수도 있고 닫혀있는 데서 생성할 수 있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받아서 플래그를 받아서 세팅해 주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설계 의도를 코딩할 때 여기 주석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자체가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있는데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어. 그러면 생성자에서 받지 마세요. 인자를. 옵션으로 받지 말라 이거야. 받지 말고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세요. 근데 생성할 때 그 생성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값을 줘서 생성할끔 옵션을 주고 싶어. 그럼 명백한 초기화 하지 말고 그냥 받아서 하게끔 해놓으면 그 의미가 코드만 보면 프로그램한테 다 전달이 돼요. 이 만든 사람은 얘는 명백한 초기화했으니까 무조건 생성될 때 요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었구나. 얘는 명백한 초기화 안 했으니까 생성할 때 내가 원하는 값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를 했고 오픈 클로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픈이면 is 오픈 값을 뭘로 바꾸면 돼? true로. 닫는 건 is 오픈 값을 false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끝이야. 원래는. 근데 여기다가 막 시스템 아웃 넣은 거는 그냥 상황 보려고. 원래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 이제 그 우리가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넣어놓은 코드들입니다. 이 코드들은. 그래서 그냥 원래 단순하게 만들면 싹 지우고 여기는 is open equal true.
얘는 is open equal false 하면은 문으로 충분한 동작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문이 돼요. 그래서 문을 만들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하면 늘 그렇지만 요구사항이 추가됐어요. 요구사항이. 문이 있는데 문에 이제 잠금장치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금장치가 있는 문, 잠금장치가 없는 문 두 종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로서 이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만들었던 문을 수정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뜯어 안 고치고 뭔가 서브 클래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잠금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죠. 이 세계에 성립하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객체지향이니까 상속하면 되겠네. 편리하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상속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원래 여러분들 직접 좀 여기 뒤에 나오지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드를 이렇게 배포하기가 힘드니까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여기서 잠깐 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코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는 수정하지 않고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금장치가 있는 문은 메소드가 두 개 들어가야 돼. 락, 언락.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추가하는 상속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만들 때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만들었다고 친 다음에 문제점은 뭘까? 그걸 한번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쉬었다가 와서 그때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